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이동에서 랜드고 장이 꿈의 숲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이동은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전세 보증금이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전부터인가 매매 대금과 함께 전세 보증금도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존 세입자분들이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가신다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집주인분들은 걱정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임대인분들이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또 여유분은 없으시다 보니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란 그럼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 또는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불리는데요.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부분을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또는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을 보시면은요. 주택에 대한 이제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된 임대인으로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 시 또 하나 이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2년이 경과하여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은 이제 1주택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이제 매도하고 계약금 입금 내역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KB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시는 해당 주택에 3개월 내에 이제 전입을 하시고 이에 따른 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전입은 세대원 전원이 이제 전입할 필요는 없고요. 세대원 중 1인만 전입을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이제 불가한 부분이고요. 사실 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세입자가 이제 퇴거된 후에 본인이 실거주할 때 활용하면 이제 좋은 상품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KB 시세 15억 초과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이제 불가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예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2019년 12월 16일까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만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매매 계약을 했거나 뭐 계약금을 납부했든지 아니면 잔금을 치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7월 20일자로 금융위원회 이제 보도자료를 보시면은요. 그동안 이제 1억으로 묶여 있던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2억으로 지금 완화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좀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개인 사업자나 이제 법인 사업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단기간 사용 시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만기가 안 된 전세입자 그 퇴거 시에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갭투자 이후 세입자 퇴거 시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본인이 입주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사실 가장 좋은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시 이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출을 받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약정을 위반 시에는 자금은 물론 이제 회수가 되고요. 상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이제 LTV나 DSR 적용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한도는 전세 보증금만큼 이제 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로 받았는데도 자금이 이제 모자라는 경우에는요, 다른 대출 상품을 통해서 또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과 상의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상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역별 LTV, DTI, DSR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나 투기 과열 지역이라든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의 1주택자의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한도 2억을 이제 초과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LTV 40% 적용이 되고요. 또 이제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가 이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만 있는 경우에는 LTV가 50%, 또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는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나 연간 한도 2억이 초과가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LTV가 60%, 1주택자의 경우에는 LTV가 70% 정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 KBC의 12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9억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TV 40% 적용돼서요, 한 3.6억이 되고요. 또 9억 초과되는 3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0% 해서 0.6억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는 4.2억 정도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 전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지금 보증금이 4억이라고 하면 둘 중에 낮은 금액, 전세 보증금이 4억이니까 4억만큼만 대출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 KB시세 12억 아파트를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이제 50% 적용된다는 부분이니까 4.5억이 되겠고요. 또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0.9억에서 최대 한도가 이제 5.4억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선 내용들은요,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LTV 기준으로만 이제 산정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요, LTV뿐만이 아니라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기준도 이제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득이 있으셔야 대출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택금융공사 상품 중에서는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보금자리론과 이제 적적 대출의 경우에는요, 세입자 퇴거 자금으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요점 좀 참고하시고요. 근데 단 한 가지, 디드론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세입자 퇴거 자금으로는 이제 사용이 이제 불가하다는 점, 요거 좀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뭐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장유동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인가 이제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담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다소 조금 틀리거나 좀 어설픈 부분이 있어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설프지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